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 리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파트는 사장으로서, 자영업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이 제목보다는 오히려 이 생각과 목표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나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고 말할 것이다. 생각사는 변호사, 의사와 같이 법률 조언이나 병을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며 생계를 유지하듯 생각을 전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사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발현할 것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해 나가느냐에 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 죽는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자라 실체가 되어 나를 감싸게 된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생각하고 강하게 생각하고 아주 열망하고 그 강하게 열망한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계속 어딘가에 쓰고 보고 계속 그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하면서 이 생각의 어떤 동력을 계속 이어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생각사란 직업을 갖기 위해선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남모르는 편한 시간에 머릿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상상을 꾸준히 되뇌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나는 하루에 불과 몇 분만 투자함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현생에 내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보라. 김승호 회장님이 실제로 어느 강연을 가시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명함을 꺼내서 명함 뒤편에 작은 글씨로 5번, 10번, 100번을 빼곡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들여다봐라. 계속 들여다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꺼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는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꼭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리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장이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이러면 망해가는 징조다. 둘째,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어들 때,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계속 좀 줄어든다, 확인도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셋째,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사장이 너무 밖으로 놔둘 때라는 것 같습니다. 넷째,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 다섯째, 연예인,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여섯째,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일곱째,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8째,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9째,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10째, 가족들이란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 11번째,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12번째,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벽을 넘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 하면 이런 비슷한 일 한두 개를 갖고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사업이 망하는 징조 이게 뭐냐면 그냥 크게 보면 기초기본, 소심을 잊고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좀 겉멋에 치중할 때,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나 뭔가 좀 내 이름을 뭐 내 네임밸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유명해지는 거, 그냥 이렇게 겉멋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회사 일에 열심히 안 할 때, 그쵸? 밖으로 나돌 때, 밖으로 돌아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장들이 회사에 오히려 없고 나가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뭔가 이 사업 구상을 하고 또 뭔가 좀 밖에서 계속 뭔가 일을 따오고 이러는 게 더 맞는 경우가 있죠. 일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뭔가 사장이 그냥 논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과식하고 폭식하고 뭐 이런 거 사양이 게을러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사업이 망할 확률이 높다. 나는 좀 이런 거 한 가지라도 속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뭐 그냥 일반 직장이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사장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오히려 일은 망해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중한 요청들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한다.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막상 해보면 별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 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직원들도 나타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루어진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도 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 안 풀리거나 뭔가 좀 이렇게 예상보다 좀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을 때 당연히 좀 걱정되고 실망스럽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리더가 너무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어떡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불안해하고 그러면 이제 일할 의욕이 안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섯째,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엄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독이 된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도움 청하길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란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들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나 해야 한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다 같이 착해 본 적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착함을 조금 버리기 바란다. 그래야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착함을 유지할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실제로 좀 잘못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착해야 한다라는 미명,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랫 사람들을 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혼내면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어쨌든 좀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소지가 높고 이런 게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직원들 혼내는 것조차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 있고 상하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일을 잘못할 수 있고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고 북돋고 하는 데는 칭찬이 좋고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만 일을 잘못하거나 뭔가 개선이 필요한 이런 곳에는 얼마든지 또 혼을 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뭐든 혼내는 거, 뭐든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리더들이 잘 구별을 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을 10배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상품을 팔지 말고 결국 가치를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장에 새로운 손님을 한 명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은 그 고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출 증대 방법이다. 내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지극한 환대를 보여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사업주 입장으로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매장 안으로 발을 디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에 주목하고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여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업가라면 단발 고객을 상대로 그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안다. 사업가들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광고비와 할인 혜택 또는 원가에 가까운 미끼 상품 등을 내걸지만 그렇게 불러 모은 신규 고객이 고정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 모집만큼의 정성을 안 들인다. 구멍 뚫린 어망에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다른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셈이다. 자, 이것은 뭐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너무나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강의 사업,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저희를 홍보하고 새로운 신규 고객이 많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입니다. 그리고 뭐 나름 우리 작품스쿨을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 분이라든지 제가 강의장에 나가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이 사람의 일인지라 모든 경우에 매사에 뭐 최선을 다한다, 매사에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게 최선이었나 하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생각해 보면 저희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많이 뭐 관리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우리 닷컴스쿨을 찾아오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이 고객 섬김, 고객 만족 이런 차원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닷컴스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모든 그런 매장마다
사업장마다 좀 거기에 맞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작금스쿨, 뭐 다른 건 몰라도요, 자랑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작금스쿨에 찾아오시는 분들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좋아요.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것도 자랑입니다만, 또 저희 직원들이 또 긍정 에너지가 엄청 넘치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 작품 메이트 분들도 다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닭꿈스쿨에 가면 너무나 밝다. 이 밝은 이 긍정 에너지, 뭔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넘친다. 이게 다 저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 여기 이 데스크에서 맞이를 저희가 할 때마다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그냥 맞지 않고 어떻게든 좀 웃음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하이파이브라도 하려고 하고 좀 큰 소리로 좀 기분 좋게 맞이하려고 저희가 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저희 스태프분들, 닭꿈메이트님들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참 이런 좋은 기운을 갖고 제가 이제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아주 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되죠, 뭐. 그렇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내 상품과 매장이 주는 가치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내 매장에 찾아오고 내 상품을 사려는 이유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행히 그 이유라는 것은 참 많다. 건강, 사치, 안정감, 도덕성, 유대감, 호기심, 편리성, 미용, 사회적 책임감, 교훈, 흥미 등과 같이 특정한 가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 유능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팔려고 생각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나 자신은 한편으로 소비자요, 고객이다. 내가 어떤 대우를 원하고 어떤 매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답이 나온다. 내가 고객에게 상품이 아닌 가치를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성장한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자 원리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고. 근데 내가 작은 물건 하나라도 팔더라도 그 물건을 팔아서 그냥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가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청소를 하고 청소비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어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지구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스스로 내 일의 가치는 내 스스로 높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또 고객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챕터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리더와 관리자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다만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들이 친근감을 가지며 그를 칭찬한다.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긴다. 가장 훌륭한 사장은 직원들이 다만 사장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 그 다음 수준의 사장은 직원들이 친근감을 가지며 그를 존경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과 함께 일한다. 그 다음의 수준은 직원들이 사장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죽어라 한다. 가장 저급의 사장은 직원들이 그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이 볼 때만 일한다.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나는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단계일지 궁금하네요.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의 단계는 아닌 것은 분명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왕관이 되어야 한다. 권위와 실속과 위엄과 상징은 챙기지만
자리와 얼굴은 부하 직원에게 넘기면 된다. 참견과 특권 의식이 사라지면 사업을 해도 자유가 찾아온다. 실속 없이 이런저런 모임에 끌려나가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지출로 가슴 쓰릴 일도 없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농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흉볼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도 회사는 회사대로 잘 돌아간다. 참견, 너무 많이 참견하지 말고 또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자 높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갖고서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직원들을 또 너무 많이 지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너무 세세하게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이제 의존만 하게 되니까요. 가끔씩 복창이 터지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또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본인만의 권한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그래야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의 비밀 세 번째 리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영자의 좋은 마인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챕터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